네, 화재가 10분도 되지 않아 초기 진화를 했습니다만 이 21명이나 숨지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기자 또 숭실사이버대학교 박재성 교수와 함께 당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예. 자, 일단 한동훈 기자, 그 초기 진화는 상당히 빠른 편이었어요. 한 6분, 8분도 안 된 시간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불이 최초로 신고된 시각은 0시 27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4분 뒤, 네. 그리고 최초 큰 불길을 잡았던 시각은 그 2분 뒤. 한마디로 신고 시각보다 6분 지났을 때 최초 불길이 잡힌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모든 불길, 잔불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진화가 됐을 무렵은 0시 55분. 그러니까 28분 만에 모든 불길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거리도 가까웠나 봐요. 예. 2km? 이 정도라고 하던데요. 예, 보통 그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119 안전센터라고 있는데요. 예. 2km 거리에 이게 3개 119 안전센터, 그러니까 6분 거리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지만은 안전센터에서 일단 소방차가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고가 난 요양병원이 본관과 별관 건물이 두 채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화재 지점이 어디입니까? 불이 난 지점이요? 네, 별관 2층 남쪽 끝에 있는 다용도시입니다. 네. 이 요양병원은 본관과 별관 각각 한 채씩 있는 요양병원인데요. 그 2층에는 환자가 이제 34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있었고 별관 2층이에요. 네. 네. 1층에는 40여 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1층에 있는 환자들은 모두 다 대피를 했었고요. 네. 2층에 있는 환자들이 이제 연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네. 교수님, 상당히 그 빠른 시간 안에 초기 진화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피해가 이렇게 커졌던 건 왜 그럴까요? 이게 결국 이제 유독가스에 의한 연기 질식사입니다. 예. 고향 그 버스 터미널 화재에서의 사망 원인하고 거의 비슷한 것인데요. 예. 이거는 요양병원이니까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그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실자들이 네.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화재에 대한 인지, 반응, 피난 행동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노인분들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화재를 늦게 인지하고 화재에 대한 반응이 적절치 못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로 갈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 화재가 이 노인분들께서 숙면에 취해 있을 심야 시간대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대. 화재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재가 어느 정도 성장된 이후에 연기 냄새라든지 열기를 갖고서 화재를 발견하다 보니까 네.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노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피난을 도와주는 간호사나 이런 어떤 보조자 숫자가 굉장히 그 노인 환자 대비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피난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법의 사각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포항의 그 인덕요양원 화재가 발생한 후에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죠. 그때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에 대한 시설 기준은 굉장히 강화를 했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 요양병원은 건축법상도 의료시설이고 소방법상도 의료시설에 해당이 되고 예. 의료시설 중에서 정신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를 했는데 이런 그냥 일반적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강화가 되지 못하고 좀 사각지대로 좀 남겨놨던 측면이 또한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망자 규모가 21명 굉장히 피해가 컸는데 정확하게 어떤 환자들이 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 좀 살펴주시죠. 예, 대부분 고령의 환자들이었습니다. 네. 60대에서 80대까지의 그 나이가 드신 환자분들이 대부분 많았고 치매 환자가 20여 명이 있었고 중풍 환자도 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거동이 좀 불편하셨겠네요. 예, 대부분 거동이 좀 불편한 환자들이라서 보조인의 도움이 있어야지 좀 대피가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환자 외에 환자를 보호해야 될 뭐 간호사, 의사는 이제 그게 이제 본관, 별관이 있는 거고요. 네. 별관이 사실상 이제 요양원인데 그 별관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1명에서 2명 정도 간호조무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1명이나 2명 같은 경우는 현행 의료법상 이 환자가 200명당 이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이 요양병원에서는 환자가 300명이기 때문에 의사 2명과 간호사 4명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그리고 간호조무사 1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일단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불이 이제 났단 말이에요. 네. 한 명 있는지 두 명 있는지는 확인을 우리가 이제 왜 초기 진화가 빨리 됐다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불을 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환자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 노인들이고요. 네. 그러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인데 만약에 한 명 또는 두 명 있었다면 한 사람은 불 끄느라고 정신없고요. 그게 뭐 불 보자마자 119에 전화하는 거 아닙니다. 네. 불 끄려고 혼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전화 건 시각이 0시 몇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어느 정도 확산이 돼서 자력을 끌 수 없다. 네. 자력으로 못 껐을 때 전화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초동 진화가 빨리 됐다. 이것도 아직은 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초동 진화가 빨리가 됐다는 것은 소방서에 신고가 되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 그렇죠. 초동 진화가 빨리 됐다는 것인데 네. 화재가 발생한 후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소방서로 신고가 됐는지는 예. 아직까지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못해가지고 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여러 명의 뭐 간호조무사도 있고 뭐 이랬으면 한 사람은 불 끄고 한 사람은 전화하고 그랬을 텐데 한 명 또는 두 명이었으면 일단 불부터 끄지 불 보자마자 전화할 사람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또 화재 당시에 병실의 창문들도 또 닫혀 있어서 구조된 환자에 의하면 간호사가 좀 유리창만 열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유독가스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찬 게 가장 큰 원인이 됐죠, 사망에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 남쪽에 있는 방에서 불이 나면은 이 네. 복도를 타고 이 검은 연기가 환자의 병실로 이게 침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에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은 안에서는 이 병실의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목격자들에 따르면은 이 유리창이 모두 닫혀 있었다. 네. 그리고 일부 사르신 부상자의 말에 따르면은 이 창문을 깨고 그냥 2층에서 뛰어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일단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조금 더 있었더라면 창문을 열고 그리고 병실의 문을 열어서 환자들의 대피를 도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병원이라는 특수시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환자들이 자력으로 못 나가게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문을 나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창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쇠창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쇠창살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라든지 방범상의 우려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쇠청사를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 그게 결국 화재가 발생했을 때 2층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피난을 못하는, 막는 예. 그 굉장히 문제가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예.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병원 안의 모습을 잠시 뒤에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깥에서는 검게 그을린 연기도 네. 있고 그러는데요. 병원 불이 난 건물 그러니까 불이 난 층 바로 옆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살이 하나 열려 창문마다 다 열려 창살이 있고요. 있군요. 네. 그리고 혹시 내부의 그 침대 모습을 혹시 볼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안으로 네. 잠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안에거든요. 병원 내부 모습인데요. 불에 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침대도 그냥 그대로 네. 있고 그렇네요. 환자들이 화상을 입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대피만 빨리 됐으면 다 살 수도 있었을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상황도 잘 모르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네. 침대에도 불이 안 탔어요. 저런 상황인데 저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게 그 화재가 발생한 별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화재 시 발생하는 이 연기는 부력을 갖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호흡기 높이보다 침대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길 자체나 이런 것들이 그 밑에까지 닿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흡기 정도 높이 밑에 약간 내려오는 정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노인분들께서 연기를 마시고 그게 이제 사망의 원인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연기 부분을 이제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면 네.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강한 겁니까? 그 기도가 막힌다고 하던데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유독가스가 그 연기를 마시게 되면 그 안에 뭐 일산화탄소부터 시아나수소까지 굉장히 다양한 유독가스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인체에 주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 자체를 막아가지고 호흡이 곤란하게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근육이나 뇌로 전달이 되는 것을 차단을 시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마비가 돼서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연탄가스를 마셨을 때 눈은 떠졌는데 움직이지 못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끌어내면 네. 살고 안 그러면 사망을 하는 이제 그게 결국은 일산화탄소가 근육을 마비시키게 되는 것이고 뇌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순식간에요. 얼마간의 몇 시간인지 초입니까, 정확하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유독가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모금만 제대로 마셔도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질 정도로 시커먼 연기 있지 않습니까? 예. 한두 모금만 마셔도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질 정도고 이게 몇 분 정도가 아닙니다. 밀려오는 연기를 그대로 마시게 되면 몇 초를 버티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화재 현장에서요, 가까스로 빠져나온 환자분들이 그 순간을 증언한 저희가 녹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증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나서 아버님은 아신 거세요? 아니, 그 사람들이 피해보자고 나와서 같이 나오다가 넘어졌단 게. 그러니까 아버님이 소리를 듣고 이제 나오신 거네요? 그래서 피는 잘 됐죠. 눈을 안 보여.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자네들 지금 형은 보이게 얼굴을 다음에 보고 몰라. 알지 해야지. 아버님 그때 상황은 어땠어요? 그 막 불났을 때 상황. 모르게 아유, 놓쳤을, 정신이 없으셨어요? 놓쳤을 게 몰라. 예. 자, 병원에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 화재 원인을 좀 알고 싶어서 부상자에게 조금 무례합니다만 질문도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1층에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살아나오신 분들은 어디에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1층에 있던 분들이 살아나오셨고 예. 2층에서, 그러니까 불이 시작된 곳이 2층 남쪽 끝에 방이었는데 예. 그 2층에 있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사망을 하거나 이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네. 예. 이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알코올도 있을 수 있고 침대 시트도 있을 수 있고 유독가스를 발휘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뭐 안전 관리 규정이 특별히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요양병원과 관련된 법은 노인복지법부터 해가지고 건축법, 소방법 여러 가지 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병원 의료시설 같은 경우 정신과 치료를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네.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침구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염 처리를 해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이런 어떤 세부적인 규정이 굉장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조금 전에도 이제 교수님이 그 질식사 얘기를 했는데요. 유독가스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침구류가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독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게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침구류부터 해가지고 의료 치료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독가스를 이제 연소가 되면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가 있죠. 네. 예. 얼마 전에 있었던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때도 이 네. 유독가스가 문제가 되는데 네. 제일 궁금한 게 이런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거든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연기 냄새가 난다든지 화재 경보벨이 울리면서 이제 평상시하고 다른 이제 이상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피난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기가 보이게 되면 연기가 보이는 반대 방향으로 네. 피난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피난구 유도등이라고 하죠. 초록색 그렇죠. 불빛을 보이는 유도등이 있는 데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또한 이때 연기가 차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세를 낮추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연기는 몇 모금만 마시더라도 그게 심각하게 사람 신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천이나 옷, 손수건 같은 것으로 코와 입과 같은 호흡기를 적셔서. 막아주는. 적셔서 막은 상태로 피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 방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고립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화장실 같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무조건 탈출구를 찾는 게 좋습니까? 가능한 한 최종적으로 무조건 외부로 연결된 탈출구를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네. 도저히 외부로 연결된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 네. 화장실 같은 경우 물이 있어서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화장실에 문이 있어서 밀폐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고 도저히 다른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머물면서 문을 닫고 문 밑에를 젖은 막으면 티슈라든지 되겠죠. 옷 다 같은 막아놔야 것으로서 되겠죠. 틈새를 막아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창문 등을 통해서 자신이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줘야지 구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 화재도 유독가스였습니다. 빈 병실에 보관 중이던 침구류 등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 때문에 화재 피해가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 화재 원인도 그 유독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건가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 경찰과 소방당국에서는 이 침구류, 이 빈 방실에서 불이 연소가 돼서 이 침구류들이 많이 타서 유독가스가 나왔을 거라고 일단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누전 가능성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다용도실이 사람이 없던 그냥 창고로 쓰이던 방이었고 그리고 뭐 전열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만은 뭐 불을 켜는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 누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방화 얘기도 있던데 그런 얘기도 좀 어떻게, 왜냐면 처음에 이제 환자 보호자분이 병원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어떻게 되세요? 하니까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주고 이게 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는데 이렇게 뭐 물론 병원 측의 책임 회피일 수도 있겠죠. 방화와 또 실화는 병원이 관리하는 거에 따라 다를 네.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직은 이제 화재 원인은 정확하게 뭔지 실화인지 방화인지 누전인지 이 부분은 확인은 되지 않은 거군요. 확실하게는. 예, 그렇습니다. 아까 1시간쯤 전에 유가족분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뭐 병원 관계자는 이게 방화로 인한 화재다라고 일부 주장을 했다고 일단 나와 있는데 일단 네. 현재까지 경찰과 소방당국에서는 방화의 징후를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예. 오늘 이제 합동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병원이 어떤 곳인지도 궁금한데 요양시설이라는 다른 병원이라는 곳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곳은 요양시설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한마디로 의료법의 관리를 받는 거고요. 네. 이게 지난 7년 전, 2007년 11월에 개원을 한 상대적으로 새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양병원이니까 요양병원인 거죠. 그러니까 병원은 병원인 거죠. 한마디로 요양시설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인 장기요양보호법 적용을 받지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적용을 받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의료법에 따라서는 환자 200명당 이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일단 300명이 넘기 때문에 의사 2명과 그리고 간호사 4명이 꼭 있어야지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 네. 그 앞서 저희들이 다른 그 교수님과 인터뷰를 할 땐 요양병원에 또 1대9 원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한 사람이 환자를 9명 정도를 상시 네. 이렇게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규정이 있던데 있던데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잠시 뒤에 노인 요양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지금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우선은 사고 원인 파악이 급선무라고 얘기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분들하고 병원하고 그런 잘 의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사고 상황을 좀 파악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조그만 화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는 2시 반 정도. 이게 1시 이전에, 아니 1시 이전에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네,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21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네. 그럼 여기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요양시설의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연결되어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요양병원이라고 저희들이 했는데요. 요양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앞서 뭐 한동훈 기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노인요양병원하고 노인요양시설을 모두 거동이 불편하신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데요. 예. 네. 법적 근거랑 적용받는 사회보험이 다릅니다. 노인요양병원은 그 의료법에 근거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고요. 예.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고 있어요. 예. 때문에 인력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 간호사, 이렇게 의료 인력 중심의 인력 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예. 노인요양시설은
케어 인력이라고 하는 이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중심의 인력 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사고가 난 별관의 간호조무사 단 한 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주시죠. 요양병원의 경우에 저희 인력 배치 기준이 의사는 환자 40인당 1명, 그리고 네. 이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6인당 1명, 이렇게 배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3교대의 경우에는 야간 근무의 경우에 한 2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네. 기사를 보니까 다른 병동의 간호사 한 분, 그 다음에 같이 어르신들하고 1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인력 기준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본관과 별관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본관 별관 합치면 250명에 30명이면 한 300명 가까이 된다고 했을 네. 때는 의사 1명에 간호조무사가 2명 있었던 거지만 별관은 이제 전혀 다른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은 이제 딱 야간 근무 기준을 균등하게 3교대로 뭐 어떻게 해라라는 기준은 없는데 일일당 보통 요양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보통 이렇게 낮 동안에 뭐 식사 수발이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배치를 하고 야간에는 한두 명 이렇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전혀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닌 거죠. 인력 배치 기준 자체가.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자들, 요양병원에 우리 부모님들 모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부모님 계신 병원에서 불 나면 불과 뭐 10분 만에 불 다 껐다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걱정들 많이 좀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교수님께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어느 병원에서 불이 났다. 이거 지금 대체적으로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구조적으로 정말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 거고요. 사고가 나면 정말 속수무책인 게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력 기준 자체가 뭐 요양병원도 예를 들면 35명을 아까 별관 같은 경우에 34명이 보호를 하고 있었다면 한 4명 정도 근무를 했었을 거고요. 예. 14명인데 이제 밤의 경우에는 보통 한 2명 정도 근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인력으로 지금 거동이 다 불편하셔가지고 혼자 움직이지 못하시는 어르신이 상당수 계신데 뭐 어떤 그런 식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순간적인 대응력이 기대하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지성 교수님께 요즘 계속 이렇게 화제가 많이 나잖아요. 네. 정말 왜들 이래? 뭐 이런 생각들 들거든요. 단기 전문가로서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지속적인 화재가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안전의식, 안전에 대한 관심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국가적인 화재 안전을 확보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화재 안전은 시스템적으로,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야지만이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설치했던 그런 시설들은 새로운 규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대로 안전에 사각지대로 남겨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 시설 같은 경우도 법을 소급조급하면서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꼭 알겠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한동호 기자, 숭실사이버대 박재성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